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난독증 극복 사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최근 한 10여 년간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우울한 핫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교육계에 있어서 핫 이슈.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죠? 예, 그 중에 하나가,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ADHD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게, 저희들을 좀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과 ADHD 이런 거로 인해서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떠나요. 그래서 또 우리를 또 가슴 아프게 해요. 예. 근데 이거의 숨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독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난독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 2학년 꼬마 친구가 어떻게 난독증을 극복했는지 우리랑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난독증에 대해서 하는 우리가 흔한 오해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들 우리 난독증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독증 앓고 있는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아니면 머리는 좋은데 제가 게을러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오해들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쟤는요, 머리는 좋은데요, 집중을 안 해요. 딴 생각을 자꾸만 해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에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난독증을 지나쳐 버려서 조기에 발견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많이 힘들어서 정말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못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안타깝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홍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지금 담당해 주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들 계시는 거니까 자부심 팍 가지시고 예, 그리고 이런 거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오해를 받는 우리 아이들, 난독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들을 받고 있어요. 편견도 많고 오해도 많고. 자, 편견과 오해가 왜 생기냐면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고통받는 건데 일단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공부해야 되는 양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뭐라 하시냐면요, 어렸을 때는 얘가 곧 잘했거든요, 똑똑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잘 못해요, 이런 거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한글의 우수성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벌써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이,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이미 알려져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데, 그런 특성상 아주 한글을 익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난독증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난독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이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을. 그래서 이제 고학년이 올라가면 학습량이 많아져요.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는데 이거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읽으면서 정보를 많이 처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따라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걸 다 맞춰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읽어야 할 분량은 많아지는데 학습량도 많아지는데 따라가지 못하죠. 방치돼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교 가는 거 재미없어요. 공부 재미없지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요, 아까처럼 바로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서 안 한대요. 집중을 안 한대요. 아니, 자기가 칭찬받고 싶지 않은 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머리가 안 좋은데, 아니 머리가 좋은데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칭찬을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은데 집중을 안 해서 칭찬 안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거는 칭찬을
받고 싶은데 해도 안 되니까요. 왜? 난독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요, 원래 지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학교의 성적은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능이라는 건 분석적 지능만 갖고선 우리가 평가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똘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서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원지능에 비해서 낮은 학교 성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시험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그럼 긴장을 좀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몇 번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학업에 대한 실패가 생기죠. 그러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기분이 나쁘고 창피해요. 수치심 생기죠. 우울해져요. 무력감 생겨요. 화도 나요. 분노 생겨요. 공격성도 생기고요. 자, 이런 성격과 함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아이들은 2중, 3중으로 난독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굉장히 사실은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좀 빨리 알아서 개선을 시켜주면 좋았을 걸. 그러지 않은 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럼 어렸을 때만 그럼 영향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난독증 있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학습이 어려워진다 그랬죠. 학습 부진화로 이렇게 일단은 찍혀요. 그러다 보면 학습의 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요. 학교에 부적응을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니고 싶은가요? 아니죠.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학업 중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잠재력보다요, 내가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일단 학벌이 딸려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한테 평가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일 같은 거에서도 내가 선택권에서 밖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잠재력보다 훨씬 더 허드렛 일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저임금의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족도, 노동의 만족도, 수입의 만족도가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되죠. 사회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가난에 되물림이 되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독증은요, 우리가 반드시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서 개선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난독증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난독증 그러면요, 우리가 글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글을 모르는 게 난독증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것만 난독증은 아니고요. 난독증이라는 거는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력도 정상이어야 되고요. 청력도 정상이어야 돼요. 여기에 지능도 정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야 되느냐? 언어와,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와 관련된 신경학적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생겨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읽기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아까 그랬죠. 얘 똘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학교 성적은 잘 안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난독증이 있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IQ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학업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들이 자존감도 하락하고 수치심 느끼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까 읽기장애라 그랬죠. 그럼 읽기는 뭘 어떻게 하면 읽기가 잘 되는 걸까요? 일단 음은 인식이 잘 돼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자 인식을 잘해서 이런 게 잘 되면서 어휘력이 발달을 하면서 빠르게 정보 처리하면서 유창성도 발달해야 되고, 이거를 잘 읽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내 거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읽기를 잘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일단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시력이나 청력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정상이고 지능도 정상이어야 되는데,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경생물학적 원인이라 그랬는데,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뭐예요? 자, 요게요, 언어와 관련돼서 언어와 관련돼서 정보를 처리하는 뇌는요, 바로 좌뇌에 있어요. 요 좌뇌에 요 부분하고요,
두뇌에 있어서 여러 부분이 협응을 해야 되는데 이 협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협응 장애예요. 협응이 잘 안 돼서 빨리빨리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청력, 시력 이런 쪽으로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난독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난독증이 있으면 우문 처리 능력의 오류 이상으로 인해서 문자와 소리의 대응을 학습하기가 힘들고 문자와 소리를 조합하여 의미 있는 낱말로 소리내 발음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읽는 게 어려운 건데 난독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소리를 가장 작은 단위까지 인지하고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음운 처리 능력이라는데 이거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랑 소리를 대응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요. 설령 문자와 소리를 대응을 시키는 걸 잘했다 할지라도 이걸 조합을 해서 의미 있는 낱말로 소리를 내서 말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난독증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난독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학습장애가 오느냐? 음은 인식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철자를 잘 못 쓰고 문자 해독을 잘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걸 습득하는 게,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이게 바로 학습 장애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러니까 공부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학습량을 처리해야 되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학습량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때 정보 처리를 빨리빨리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동화가 안 되면 유창성이 떨어지면 읽기를 하는 데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내용 이해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다라는 건요, 말소리와 관련된 청각 처리 능력이 연령 대비에 취약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 난독증은 반드시 우리가 개선시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난독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난독증의 원인은요, 뇌 구조의 차이와 유전적인 요인, 신경학적 요인, 환경 자극과 뭐 손해 등의 그런 그 외의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세근 박사에 의하면 뇌 구조의 차이는 뭐냐면 태아기에 읽기와 관련된 회로에 있어서 그 배선의 그 연결이요, 그게 결함이 생겨가지고 정보 전달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 구조의 차이에 그 뇌 구조의 차이가 있어서 난독증을 유발한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유전학적인 거라는 거는 뭐냐면요, 1, 2, 6, 15번에 그 염색체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읽기랑 관련된 염색체인데요. 이거에 장애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쌍둥이 친구들을 여러 쌍둥이들을 오랫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한 결과 이거에 1번, 2번, 6번, 15번 염색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읽기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으로 이런 거에 염색체가 문제 있을 땐 유전적인 요인이 발생하더라라는 거를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언어와 관련된 그런 그 뇌신경학적 요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청지각과 시지각, 그 다음에 언어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언어적 기능에서는 우문 인식이나 해독, 읽기 유창성, 언어적 작업 기술 결손. 자, 이건 뭐냐면은 기억이에요. 읽은 내용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추상적 단어에 대한 이미지 형상. 뭘 들었을 때 추상적인 거를 빨리 형상으로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자,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환경적 자극, 그 다음에 손해, 이런 요인을 우리는 난독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뇌 신경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청지각 기능이 어떨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할까? 엄마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나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자,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반복을 해서 계속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사하게 발음한 거를 잘 이해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듣고 순서를 정확하게 그걸 기억을 하는 걸 잘 못해요. 발음이 불분명한 것 같아, 이 친구가. 아니면 주위에서 소음이 있거나 그러면 금방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청지각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문론적 능력을 그 능력 발달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강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시각 정보 처리에 이상이 생긴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거나 그럴 때 실수가 너무 많아요. 잘못 읽고 이러는 게. 아니면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줄을 건너뛰고 읽거나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요. 아니면 책을 읽을 때 머리 방향을 이렇게 틀면서 기울이거나 뭐 이러면서 읽어요. 아니면 많이 읽었는데도 그 읽은 내용을 잘 잊어버려서 그 읽은 양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눈을 읽을 때 한쪽 눈과 그러니까 이 눈이 따라가는데 이 눈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다른 눈은 다른 방향을 주시한다든지, 이러면 시각 정보 처리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난독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독증, 이제 아이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책 읽는 거 싫어하는 것 같고, 얘 난독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러 이제 전문 기관에 갔어요. 가면은 모 기관 같은 데서는 이제 읽는 연습만 시키는 데도 있고 글자 가르치는 데만도 있대요. 이제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랑 막 울면서 싫어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자만 몰라서 난독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난독증은 저희는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난독증 개선을 위해서 3가지 접근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하느냐? 언어적 접근법이 있고요, 뇌신경학적 접근법이 있고요, 심리정서적 접근법, 이렇게 3가지 접근법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개선시켜 주는데요. 언어적 접근법은요, 의문 인식과 해독, 유창성, 어휘력, 읽기, 이해 및 쓰기를 발음 중심 지도법과 의미 중심 지도법의 그런 총체적 언어, 그런 접근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선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브레인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아이가 이제 읽기를 가지고 개선시켜주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언어적 접근법으로. 뇌신경학적 접근법은요, 읽기와 관련된 뇌 부위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뇌 가소성을 그런 원리에 따라서요, 뇌신경망을 가지고 재배치해 주는 거죠. 재배치시켜주면서 가속 속도를 또 빨리빨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학 능력이랑 연결된 그런 여러 부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개선시켜 줌으로써 정보 전달 속도랑 이런 거를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신경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줬어요. 자, 아이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의 이제 마음을 잘 토닥토닥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심리정서적 접근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네가 지금 이런 마음, 이렇게 그동안 속상하고 힘들었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했던 거야 하면서 상대방을 보는 마음이라든지 내 지금 마음의 모습도 바라보고 하면서 그 마음 읽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도와주면서 또 어떻게 지금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대응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아이한테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모습도 이런 훈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난독증 개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 들어가서 되게 쾌거를 거둔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였었어요, 당시에. 훈련은 보통 이제 2에서 3회씩, 이제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그렇게 주 2, 3회씩 왔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 개월 했었던 거를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때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원 당시에 맨 처음에 여기 오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1년 이상 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지쳐 있었고, 다른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아이한테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데 우리 아이가 덜 힘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어가지고 당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셔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방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방법을 했다가도 안 됐는데 아이가 울고 힘들어하면서도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원 전에 어땠냐면요, 모 난독증 전문 클리닉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증 난독증이라고 판정을 받았대요. 거기에 이제 신경정신과 그쪽 소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페로스핀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1년 정도를 먹었는데 아이가 이걸 할 때 부작용이 있어서 구토를 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막 아이가 너무 힘들어 했대요. 그래서 그걸 먹이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언어 치료도 받고 난독증 훈련도 받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저한테 그런 교재랑 막 이런 것도 갖다 주셨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힘들면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갈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까지 간대요. 근데 가가지고는 막 밖에 있으면 혼나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쓰럽대요. 이 친구가 늦둥이거든요. 위에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쟤도 저렇게 못하고 싶어 저러는 건 아닌데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쟤만 저걸 못할까 속이 너무 상하셨대요. 그래도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녔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막 찾던 중에 다른 전문기관을 또 찾으신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고에게 그런 한약을 권하셨대요. 근데 그 한약이 그렇게 곤욕이었다고 엄마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약 냄새가 집안을 진동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고액의 한약을 먹으면서 침 치료 받고 뜸 치료도 받았고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뉴로 피드백을 했대요. 그리고 무슨 기공 치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아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찾던 중에 이제 저희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원 당시에 아이는 어땠냐면요, 굉장히 산만한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말끝이 흐려요. 말끝이 흐리고 시선을 막 피해요. 산만해요. 굉장히 눈동자가 막 방황을 하는데 근데 저랑 눈을 못 마주쳐요.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도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말끝은 흐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런 말투였어요.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냥 허스키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일단 힘들었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글자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눈물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뚝뚝 떨어지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그 다음에 엄마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좀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늦둥이로 보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세요.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이런 게 차고 넘치면서 표현력도 되게 많으셨어요. 예, 늦둥이라서 큰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대요. 근데 막 아우 예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아이를 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간섭을 되게 많이 하셔요. 아가 이렇게 하시면서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단 우문인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다녔었고 다른 데를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도 우문인식이 안 된 상태로 해서 책 읽기 쓰기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왔었고요.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어리광이 심하고 부정적인 말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낯가림은 없는데 굉장히 많이 산만했어요. 자, 아까 제가 얌전한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훈련 들어갔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벌써. 여기 다녔던 데 같아요, 막 아이가.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애들 하는 것마다 다 참견하고 다녀요, 훈련생들. 애들이 나중에 싫어해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이 친구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뭐 할까? 싫어요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때 우리 선생님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 따라다니면서 저도 얘기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투가 계속 나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보니까 어리광을 선생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훈련생, 심지어는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한테까지 어리광을 부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요, 막. 그리고 그 당시에 피카츄 같은 걸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막 애기 말투를 많이 해요. 그니까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하니까 맨 처음에 귀여운데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애들도 막 싫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친구들은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학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애들이 자기 귀엽다 그랬대요. 그래서 애기 말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3학년 올라갈 거고 형님이니까 형님 말투로 바꾸자 하면서 이제 좀 바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이 훈련을 하는 거 이것도 싫고요, 저것도 싫고요. 네, 저건 난 쟤네들 하는 거, 저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저거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훈련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계속 참견하고 다니면서 막 산만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아까 난독증 있는 친구들이 어떠냐면 일단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친구한테 뭐뭐 하자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만 계속 붙들고 이러고 있지 않았고 저희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서 이제 난독증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이제 난독증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을 시켰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시지각 프로그램을 할 때는 맨 처음엔 시근육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건 빼놓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안 한 거 알거든. 근데 이거는 안 한 거 알거든. 아는데 지금은 이거 안 해도 돼. 왜냐면 네가 지금 힘이 들어서 당연히 못 할 거야. 조금 있다가 다른 훈련 한 다음에 조금 튼튼해지면 이것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할 수 있고 지금은 안 해도 돼 하니까 아이가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 할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했어? 야, 저번보다 훨씬 잘했구나. 선생님, 근데 저 아직도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저번보다 잘했으면 돼. 저기는 형아보다 못했는걸요? 아니야. 저 형아도 예전엔 그랬어. 중요한 건 어제보다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저도 저거 한번 해볼래요. 근데 해보니까 또 안 돼요. 그럼 또 금방 돌아서요. 안 하겠다고. 그냥 해본다 그럴 때마다 시키기는 해요. 근데 계속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다른 기능이 발달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그걸 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하다 보면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고 싶어져요.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들이 그걸 안 하고 싶어 하고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게 되고 안 온다 그러고 이제 미운 말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그래,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 그러면 다른 걸 한번 해볼까? 다른 것도 훈련
얼마든지 훈련 재료 많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읽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뭐 포브레인도 해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훈련 같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엔 혼자 읽으려고 안 하니까 같이 읽어줬어요. 제가 읽어주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하게 해주고 듣기부터 시작을 해줬죠. 자, 이러면서 이제 훈련이 들어갔는데 아이는 칭찬을 계속 받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요, 부정적인 말투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투나 어리광 섞인 말투 이런 것도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정서 심리적으로도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포커싱을 많이 맞췄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상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랑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이제 심리적, 정서적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가서 쓱 가서 한 번씩 던져주는 거죠. 뭐야, 이만큼 다 했어? 이야, 선생님 오늘 진짜 기쁘다. 야, 그런데 말투가 어제보다도 더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 저번에 더 컸었으면 오늘도 똑같아도 전 더 작아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오늘 듣기 훨씬 편한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지, 그 아이한테 목소리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그거를 각성을 할 때 긍정적으로 좀 각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언어 선택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이제 이거를 저는 선칭찬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라는 대로 조금 이렇게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분명히 목소리 크게 했는데 근데 소장님이 나한테 지금 목소리를 좀 작게 했대네? 근데 칭찬을 받았네? 그러면 작게 하려고 그래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서 목소리를 좀 적게 하고요. 친구들한테 막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견하고 막 이럴 때, 선생님, 누구누구가 오늘은 참견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참견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견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번보다. 이러면, 예, 이러면서 머리 끄적끄적 거리면서 이러고서 가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 심리적 지원은 제가 하는 그런 것, 그렇게 긍정 메시지 쪽으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지각으로 우리 아이한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가 청지각에 이상이 생기면 잘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지시해야 되고, 잘 안 들리니까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서 참견하게 되고 자기 뜻을 가지고서 막 필려고 그러고 이랬던 건데, 이제는 조금씩 제 말이 들리고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니까 잘 들으려고 하고 반복해서 지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진했을 때 왔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던 리스닝 휠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지금 120회니까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청지각이 개선이 되었어요. 자, 당연히 난독증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 정보를 처리하는데 제가 속도에 시간이 걸린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극이 왔을 때 그 반응을 하는데 속도가 느린 게 난독증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자, 요게 이렇게 넓었어요, IM을 했는데. 근데 지금 반응 속도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렇게 빨갛게 변할 정도로 평균 260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난독증이 아주 심했을 때 온 거예요. 그랬는데 평균 33이 될 정도로 이 친구가 지금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귀 알아듣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게 또렷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어때요? 단정해져요. 잔소리 들을 일 별로 없어요. 칭찬받을 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너무너무 신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만 좋아지느냐?
글씨를 우문 인식하는 것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이 글씨체예요. 요거 보고 쓴 거예요. 엄마가 이거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흐려서 잘 보이실래나, 앞에 있는 잘 보이시죠, 선생님? 자, 이렇게 점수도 변화가 왔는데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해서 90점까지 맞았다고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그것도 긴 문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엄마가 긴 문장을 했는데 이렇게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난독증이 이렇게 금방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고, 그거를 하는데 발음을 못 따라 한다고 혼나고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지각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유사한 발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따라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청지각에 이상이 생긴 걸 개선을 시켜주다 보니까 유사한 거 발음 구분 잘하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 빨라졌죠. 그러니까 기억력 좋아졌죠. 발음 불분명했던 게 잘 되죠. 아이가 지금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니까 지시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이라는 건 글씨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으면 학습장애가 온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할 때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난독증 개선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왜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맨 뒤로 가가지고 선생님 몰래 뒤로 가서 있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맨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맨 처음에 맨 뒤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맨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엄마가 보내주셨어요. 자, 동영상까지 보내주셨어요. 땡땡 수련관에서요, 한국사 수업 중 영상이래요. 앞에 글쓰기 수업을 1시간이나 했는데도, 끝나고 두 번째 수업인데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엄마가 저한테 자랑하시려고 문자 보내신 거예요. 이거 동영상까지 찍어서. 자, 이만큼 집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유지하는 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학년이 올라가면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도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리도 항상 선생님 맨 앞에 자리 가서 얼른 앉으려고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귀여웠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교 방과 후 영어지도 선생님이 누구누구가 집중력도 좋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누구누구가 잘한다고 칭찬받는 날이 왔네요 하면서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친구가 칭찬받는 날이 오기까지 했다고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동영상이랑 사진,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내주시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친구가요, 이제는 난독증에서 벗어나서, 자, 여기 보이시죠? 정상군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정상군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난독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더브레인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일에 매진을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올인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교육계에서 그렇게 우울한 하디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ADHD 우울증의 근원이 바로 이 난독증이라고 했는데, 이 난독증 사실 우리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난독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실 잘 몰랐어요. 난독증이 뭔지. 그냥 학습 지진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 강의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온 게 있었는데, 사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처럼 임상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해주셔야 될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소리예요. 역할이 되게 크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더 많이 힘써 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